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서정우 하사 10주년 기일을 기대해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지 9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제목은 서정우 하사의 10주년 기일을 기대하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그날 김정은이가 창린도라는 섬에서 서해 바다에 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숨기고 있다가 북한에서 방송으로 공표를 하는 바람에 국방부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입장에서는 김정은이의 동향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포격전을 가장해서 포사격을 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그런 기회였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김정은의 동향은 북한의 1급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대한민국의 정보망이 다 분쇄가 되고 없어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통치할 시절에도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정보 전력 차이가 40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40배가 높았던 거죠. 그 40배가 높았다는 것은 당연히 휴민트를 말하는 겁니다. 간첩. 그리고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안전기획부를 국정호로 바꾸면서 그때 이미 400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은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대략 4,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들리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김정은이가 창린도에 왔는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9자, 10자 이런 숫자를 아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지 9주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미리 몰래 비상을 걸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창린도에서 포소리가 났을 때 무자비하게 한번 포사격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그런 무자비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말로는 절대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하면 너 빨갱이냐, 너 공산당이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공산주의자들은 말로는 미국도 이기고 다 세계 정복을 합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10주기가 되기 때문에 더 큰 행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그런 걸 감안해서 서해오도에 몰래 비상을 딱 걸어놓고 있다가 인근 어디선가 포성이 울리면 그대로 집중 사격을 해서 김정은이를 때려잡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죽이지 않아도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서정우 하사 기일 9주기를 맞이해서 제가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는 이야기를 한마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년 서정우 하사 10주기 기일에 김정은이를 때려잡았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년도 넘게 그 오래전에 하노이를 갔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그 당시에 베트남 하노이 공항은 어땠냐? 바로 정동진역만 했습니다. 조금 했죠. 그리고 화장실도 푸스식이었습니다. 공항은 군복을 입은 베트남 군인들, 그러니까 이민국 직원들이 전부 다 군복을 입는 거죠. 그런 시절에 하노이에 있는 호안게임이라는 곳에 책방이 있습니다. 큰 책방이죠. 국립 책방. 거기를 가서 세계의 밀리터리라는 책을 하나 사려고 책 구경을 하고 있는데 세계의 특수부대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뽑아가지고 첫 장을 여는데 첫 장에 나오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은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상병이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세계의 특수부대 사진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해병대 사진이 맨 앞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베트남 군인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의 특수부대 그런 책 앞에 한국 해병대 사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트남 군인들, 장교들이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전 세계 특수부대하고 다 싸워봤다 이겁니다. 미국의 특수부대하고도 싸워보고 프랑스의 그 특수부대, 외인부대하고도 싸워보고 웬만한 데는 다 싸워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해병대가 제일 무섭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자비하다는 것을 다 겪어본 거죠.
물론 방송이다 보니까 어떻게 무자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1960년대 김포 지역에서 해병대와 북한 무장공비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960년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그때는 텔레비도 동네에 한 대 정도 있을까 말까 했었고 오직 신문이 소식을 전하는 매체 전부 다였죠. 그리고 라디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통해서 읽은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포 반도에 무장공비가 2명이 침입을 한 겁니다. 그 적발돼 가지고 포위를 하니까 도주를 해서 초가집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포위를 했겠죠. 그런데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색대원 2명을 초가집 지붕 위로 올려보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초가집 지붕 위에 2명이 올라가서 한 명이 마당으로 뛰면서 사격을 하려고 했는데 마당으로 뛰는 순간 공비들이 먼저 사격을 해서 마당으로 뛰어내린 수색대원 1명이 전사를 한 거죠. 해병대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생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죽이는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지휘관이 사격을 못하게 하고 일단 뒤로 물르게 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해병대 수색대원들은 거의 다 고아들입니다. 고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고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8살만 되면은 그런 고아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병대 수색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 인재들을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걸 눈으로 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지휘관이 사격을 못하게 하고 뒤로 물리게 한 다음에 탱크를 부른 겁니다. 탱크를. 그래서 전체 한 대가 출동을 해갖고 초가집 앞에 딱 쓴 겁니다.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전차 운전병이 그대로 돌진을 해갖고 초가집을 짓 뭉개는 거죠. 초가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흑담인데. 전차가 올라가서 앞으로 굴르고 뒤로 비비고 좌우로 막 비벼가지고 초가집 안에 숨어있던 공비 2명이 피떡이 된 거죠. 물론 동아일보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전차를 불러서 전차포로 쐈다 이렇게 기사는 났지만 들리는 소문은 전차포로 쏜 게 아니라 전차로 깔아뭉개서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뭉개가지고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처참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사설에 공비 2명의 탱크까지 출동시키는 작전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사설을 썼었는데 해병대 사령부에서 그 기사를 취소하지 않으면은 동아일보사를 폭파해버리겠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결국은 동아일보사에서 그 사설을 지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 그때 그런 모습을 전해들은 북한 지휘부에서는 다시는 김포 쪽으로는 무장공비를 난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김포 쪽에는 공비가 그 이후로는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통신이 안 되던 60년대 이야기 말고 아마 MBC에서 카메라 출동이라는 것을 활성화시켰던 그런 시절이죠. 그때는 MBC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가 아주 효과가 커가지고 카메라 출동에 걸렸다 하면은 무조건 높은 사람도 다 옷을 벗어야 되고 잡혀가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방송에 프로가 이제 뜨니까 백령도에 사는 주민들이 MBC에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해병대원들이 하도 행패를 부려서 못 살겠다. 이렇게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MBC 카메라 출동팀이 백령도에 가서 그런 걸 다 촬영을 해가지고 MBC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당연히 방송을 하기 전에 그 아나운서가 멘트를 했죠. 해병대들이 그렇게 행패를 부려서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아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하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나고 좀 있다 아나운서가 다시 멘트를 했는데 그 멘트가 어떤 것이냐면은 백령도 주민들이 카메라 출동을 보려고 전부 다 텔레비 앞에 모여 있었는데 카메라 출동 프로가 딱 시작되는 텔레비가 칙 하고 다 꺼졌다는 겁니다. 해병대 장병들 중에서 통신병이 그 백령도에서 텔레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안테나 통신선을 그 시간에 딱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령도의 그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카메라 출동을 보지를 못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행패를 부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병대원들의 임전태세가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백령도를 점령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해병대 백령도 부대장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에 다 나오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거죠. 김일성이가 백령도를 기습 점령하겠다고 엄포를 뻥뻥 때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백령도 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령관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령도를 다 지하 요새화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보니까 백령도를 지키는 그런 해안포 이런 것이 아주 형편없는 못 쓰는 무기들이었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얼마나 무기들이 열악했냐면은 해병대 창설 60주년 되는 해에 북한의 반잠수정이 강화도를 통해 가지고 강화도 앞바다죠. 그쪽을 통해서 북으로 도주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해병대 소대장이 그 해협에서 북한 잠수정을 보면서 포 사격을 했는데 그 포가 바로 81mm 박격포였습니다. 81mm 박격포 4문을 가지고 북한의 최신형 잠수정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해병대 지휘부에서 만일 그때 그 반잠수정을 격침을 시켰었으면 해병대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가 빛났을 거다.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열악했었습니다. 아니 최신형 반잠수정을 81mm 박격포 가지고 잡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장비도 좋아지고 무기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김정은이를 때려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주년은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해인데 내년에 정보를 좀 수집해뒀다가 김정은이가 서해 5도에 나타났다 하면은 미친 척하고 막 쏴가지고 죽이진 못하더라도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자비한 거. 그렇게 해서 만약 김정은이가 죽었다. 그러면 해병대가 또다시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말년 휴가를 가던 서정우 병장이 졸지에 포탄에 맞아서 숨져가지고 불기에 계기돼가지고 젊음을 끝낸 거를 생각하면은 원통하죠. 그 한을 달래기 위해서 내년에는 꼭 김정은이를 때려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